예, 오늘도 7장 쭉 넘어가서 음,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스테이트 피드백, 오늘은 이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가 나오겠죠. 스테이트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개인들을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개인들, 예. 스테이트 피드백 구조는 이렇죠. 어떤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런 구조로 갔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PID와의 비교. 예, 여기 있죠? PD 컨트롤, 아주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PD 컨트롤과 PID 컨트롤과 스테이트 피드백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간단하지만 요 부분이 스테이트 피드백이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이게 PD 컨트롤이지만 스테이트 피드백의 KX와 같다. PID인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스테이트를 하나 오그멘트 시켜야 된다. 네. X3 그러니까 이제 요 어떤 출력의 적분을 X3로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원 시스템이 3차원 시스템, 그러니까 세컨 오더가 서드 오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 개인을 결정하는 것은 폴 플레이스먼트, 극점 배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극점 배치. 이 주어진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그 헬프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해야 되죠. 플랜트의 아이겐밸류는 A의 아이겐밸류인데 클로즈 룹은 A-BK 이 매트릭스 아이겐밸류가 클로즈 룹 시스템의 아이겐밸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esired location of roots라고 했는데 이건 클로즈 룹 시스템의 폴이 여기에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극점을 배치했죠. 네, 어디다가 S1, S2, SN. 근데 이게 좀 난감한 게 2차 정도면 뭐 이렇게 배치해요. 그다음에 3차면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뭐 N차로 간다.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보면 이 랩탑 플레이는 허 벌판인데 여기다 어떻게 배치를 해 이거 도대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제는 물론 이제 그 오더가 2 아니면 3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N차원으로 확장하자면은 난감하죠, 사실. 이거 N개를 어디다 배치하냔 말이에요, 어디다가. 대충 막 뿌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그 극점 배치 개념은 이거예요. 페르프 시스템이 가져야 될 극점 H를 이 랩탑 플레인의 플레이스먼트, 배치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K값을, 게임 매트릭스의 엘리멘트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항시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죠. 네. 에스티메이터는 뒤에 나오는 얘기고, 네. 여기서 에스티메이터 얘기하는 얘기는 일단은 이제 그 스테이트 피드백은 이제 풀 스테이트가 어베일러블 하다.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를 센싱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피드백 제어 법칙을 우리가 U 이퀄 마이너스 KX로 둘 수가 있다. 레퍼런스가 있을 경우엔 NR이 붙는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센서는 출력만을 보통 센싱을 하죠.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가 필요하다.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은 센서 값과 입력을 제어 입력을 받아들여서 벌써부터 또 이상해진다. 이거 참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과학관 이거 이게 어떻게 손을 봤나 모르겠다. 서로 이 마우스패드 올라갔잖아. 이거 방금 전에 마우스패드와의 간섭일 것 같아. 이거 그렇지 않네. 네. 어쨌든 여기 보세요. 방금은 간섭이라고 믿고 이렇게 입력과 센서 값을 받아들여서 모든 스테이트를 리컨스트럭션한다, 재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X 해시라는 것은 추정치야, 추정치. 추정치를 가지고 U equal 마이너스 KX의 스테이트 피드백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개인 매트릭스, 스테이트 피드백의 개인 매트릭스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폴 플레이스먼트다. 근데 이제 싱글 이프 싱글 아웃풋인 경우는 해볼 만해요. 해볼 만한데 그게 이제 그 n이 커봐야 뭐 3, 4 정도 뭐 그 정도 대체할 만하죠. 근데 이게 이제 멀티 아웃풋으로 가면은 난감하죠. 그때는. 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제 그 멀티 아웃풋에 대한 그런 예제는 없거든. 그럴 때는 사실상 폴 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은 거의 한계에 봉착하고 예, 반드시 이제 어떤 그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게 LQR이라는 거예요. 리니어 쿼드라틱 레귤레이터라는 건데 이른바 최적제어라는 방법론이거든. 그래서 이건 뭐 시소나 미모를 가리지 않아요. 일관되게 어떤 매트릭스 연산에 의해서 개인 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펜듈럼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는 게 중요한데 펜듈럼은 2차 시스템이잖아요. 2차 시스템이면 여기 A 매트릭스, 여기 B 매트릭스인데 폴 플레이스먼트를 어디다 플레이스를 했냐면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예요? 여기에 S 일 거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에 두 개 다 여기다 줬어요. 두 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로부터 2차 방식은 막 나오잖아요. 오메가 제로 S 플러스 오메가 제로 S 스퀘어. 그러니까 요거 전개하면 또 2차 방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의 개수는 얘와 같고 요거는 얘와 같고. 그렇게 이제 K1, K2. 2차 시스템이니까 개인 매트릭스는 이렇게 K1, K2, 1 by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PD 제어가 똑같은 거죠. PD 제어가 P 게인, D 게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뮬레이션도 여러분들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폴 플레이스먼트를 하기에 좀 편리한 폼이 이른바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2차나 3차 시스템 정도면 솔직히 컨트롤 캐노니컬 폼 아니어도 되죠. 왜냐하면 뭐 3차 당시 계산하는데 뭐 오래 걸릴 게 없거든. 그냥 뚝딱뚝딱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차수가 n이 작을 때는 컨트롤 캐노니컬 폼에 굳이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3차 시스템일 경우에 이제 매트릭스가 3x3가 될 텐데 이렇게 분모의 다항식이 3차죠. 컨트롤 캐노니컬 폼은 이 개수 A1, A2, A3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요 분자의 B1, B2, B3는 아웃풋 매트릭스로 줄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네, 여러분들 전달함수는 C의 Si-A의 인버스의 B 이걸 계산해보면 알죠. 네, 계산해보면 동일한 전달함수를 얻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특성 방식, 그다음에 그 desired pole location, 극점 배치를 뭐 n개를 배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너무 곤란한 얘기다 그런 얘기. 근데 어쨌든 배치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개수를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얘는 얘와 같고 A2와 같고.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캐노니컬 폼을 딱 보면은 A-BK의 디터미넌트 구하기도 쉽잖아요. 패턴 있잖아, 패턴. 그러니까 이제 뭐 3x3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디터미넌트 구하기가 뭐 할만하지만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디터미넌트를 금방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예. 일종의 패턴을 갖는다는 거예요.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 유리한 것은 어떤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 그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에커만 포뮬라라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극점 배치 기법에서 결국 다항식의 개수를 비교해서 이제 각 그 개인 매트릭스 엘리멘트를 결정을 했는데 다항식의 개수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개인 매트릭스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커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포뮬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항식 개수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를 일단 구성을 해야 하잖아. AB 가지고. 그 다음에 극점 배치를 해서 요 S 대신에 A 매트릭스 쭉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 알파 CA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계산이 더 복잡하겠죠? 컨트롤 매트릭스 계산해서 그거 역행열 구하고 그다음에 그 디자이어드 폴에 대한 다항식을 구해서 이것도 계산한다는 게 이게 더 복잡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매틀랩으로 계산할 때는 뭐 매틀랩에 보면 저기 에커라는 에커라는 커맨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을 다 구할 수가 있죠. 네.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자꾸 이거 그러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네요. 언컨트롤러블. 그러면 저기 제어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위클리 컨트롤러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 뭐 폴제로 캔슬레이션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 예제 7의 16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적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이런 그 2차 시스템에 대해서 특성 방정식이죠. 그다음에 디자이어드 폴을 갖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차 폴을 이렇게 두 개 배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제타와 오메가를 가질 텐데 그럼 이런 형태를 갖겠죠. 근데 그 개수 비교를 해서 K1, K2를 계산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S 플러스 3, S 플러스 4, 폴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있잖아요. 그런데 G0가 이제 G로가 폴과 하나 겹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개인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언컨트롤블한 경우가 되는 거지. 개인이 무한대 개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제어 불가능한 경우죠. 네, 개인이 무한대로 나온다. 제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요 예제를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인풋을 도입해서 여기 이제 N바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 N바를 결정하는 문제는 왜 결정해야 되냐? 그 스테디 스테이트 에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안정성 영향을 주진 않아요. 안정성은 오로지 게인 매트릭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요 N은 왜 필요하냐? 정상 상태 오차에 관여되기 때문에 N을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PD 컨트롤과 PID 컨트롤과 스테이트 피드백의 비교 해봤고 특히 이제 PID 적분제일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스테이트 하나를 어떤 출력의 적분에 해당되는 스테이트를 하나 오그멘트 시켜서 시스템 차수를 하나 올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은 7회 6절에 이제 그 폴 위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뭐 2차나 3차, 2차이면은 뭐 보통 전형적으로 이렇게 또는 아까 저기 진짜 펜듈럼 예제처럼 이렇게 어떤 실근 두 개를 배치할 수도 있죠.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스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동답 스펙에서 이게 과동답 스펙을 보면 이제 어떤 제타 오메가의 스펙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제타는 이제 요 각도 세타에 관련된 거고 오메가에는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요 하얀색 영역인데 근데 이런 데다 배치하면 왜 안 되냐? 뭐 여기 적었는데 이건 이제 구동기 포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극점이 왼쪽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개인은 크게 나올 거거든. 개인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동일한 에라에 대해서 개인이 크다는 얘기는 입력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구동기 파워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 들어가지만 구동기 파워는 무한정 증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츄레이션, 어떤 토크의 최대값이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도 최대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센서 노이즈를 증폭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제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영역 정도 이렇게 극점을 배치하면 되겠다. 여기서 뭐 이 정도 두 개. 어디를 배치해도 상관없죠. 그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 트랜지언 리스판스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절대로 오버슈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크리티컬 댐핑을 만들려면 여기다 배치하는 게 맞죠. 실수에다가. 근데 응답이 좀 빨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복수수근을 배치해서 오버슈트는 좀 있더라도 빨리 응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그게 바로 스펙이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 스펙을 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도미넌트 세컨드 오더 폴이라고 하는데 왜 도미넌트? 그러니까 2차 우리가 이제 그 과동과 스펙이라는 것도 2차 시스템을 가정하고 스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시스템에 대한 그 폴을 결정하고 만약에 그 시스템 오더가 3이다. 나머지는 적절히 실수축에 배치하는 게 보통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쿼드로터의 예를 들었는데, 쿼드로터의 피치 축에 대한 피치 어떤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사실 쿼드로터는 이제 그 액추에이터가 4개죠. 액추에이터 4개. 그러니까 인풋이 4개죠. 인풋이 4개고, 아웃풋은 이제 X, Y, Z 포지션의 롤 피치요. 6자에도 융동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언더 액추에이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인풋은 4개인데 출력은 6개예요. 인풋 4개로 6개를 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지. 뭐 고도를 맞추려면 뭐 앞으로 가야 한다는 둥 뭐. 하여튼 이게 뭔가가 커플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각각 액추에이터가 이제 리프트를 발생하는 액추에이터 4개가 있는데, 액추에이터의 그 리프트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XYZ 포지셔닝, 그다음에 롤 피치오, 애티튜드 컨트롤, 이걸 동시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어 문제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가 되죠. 뭐 논문도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델은 완전 디커플 시킨 거죠. 피치 축에 대해서 전달함수를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다른 영향을 다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이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달함수 모델에 대해서 적정 배치, 도미넌트 세컨드 오더 폴을 갖다가 적절히 이렇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특성 다항식은 이런 방정식이 있죠. 예, 이꼴로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뭐 교과서 예제에 이제 어떻게 적절히 배치를 했지. 그럼 K1, K2를 계산하고, 그래서 그 제어기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어떤 지배적 세컨 오더, 지배적 2차 극점을 배치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실선. 근데 뒤에 나오는 LQR로 할 때는 이렇게 점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간 그 과동답 모양이 좀 다르지. 예. 그러니까 LQR에 의한 극점과 이 도미넌트 세컨 오더 폴에 의한 극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과동답도 달라지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꼭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실 이제 그 드론을 갖다가 그냥 싱글 매스, 그러니까 어떤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면 돌멩이 던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매스를 갖는 또는 어떤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MOI를 갖는 세컨 오더 시스템에다가 요거는 이제 액추에이터의 딜레이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드론은 이 리프트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 왜냐하면 모터를 돌려서 리프트가 제너레이션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을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이나믹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보통의 전기 모터는 그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모터의 일렉트리컬 다이나믹스는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해도 무방한 문제가 많다. 무시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무시할 만하다 그거죠. 근데 여기는 무시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 플러스 2라는 1차 시스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액추에이터의 딜레이에 해당되는 다이나믹스를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폴 플레이스먼트 대신에 그럼 이거를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언제까지 이걸 배치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럴 때 나온 것이 이제 이른바 리니어 쿼드러트 메소드라는 건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시메트리 루트로커스는 이 LQR을 루트로커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개발된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LQR은 여기 정리를 해줬는데 이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입니다. 참고인데 원래 여기부터 출발하는 건데 요거의 이런 LQR의 스페셜 버전이 이 시메트리 루트로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죠? 심플리파이드 버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LQ는 뭐냐면 리니어 쿼드레트 펑션. 그러니까 이제 어떤 J는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고 인테그랄 J 롤은 웨이팅 파라미터예요. 웨이팅 파라미터하고 G는 이제 그 어떤 컨트롤 에러라고 볼 수 있고 U는 입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웨이팅 파라미터 로는 어떤 그 트래킹 에러와 컨트롤 에포트라는 것은 제어 입력을 보통 에포트라고 표현합니다.
컨트롤 인풋 똑같은 얘기예요. 컨트롤 에포트 사이의 밸런스를 이루는 어떤 파라미터다. 무슨 얘기냐면 이 롤을 너무 큰 값으로 쓰면은 에라는 줄어들겠지만 여기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부터 봐야 되는데 라지 롤을 하는 건 뭘 미안하냐? 이 여기서는 큐를 이제 큐 매트릭스를 이제 큰 값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웨이팅 파라미터로서 이 큐를 크게 한다. 또는 시메트리 루트로커스의 롤을 크게 한다. 그럼 이제 트래킹 에러는 작아질 수가 있는데 대신 제어 입력은 매우 커진다. 이걸 왜 치프 컨트롤이라고 하냐면은 쉽게 해서 연료비가 싸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료비가 싸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로우가 작다 또는 여기서 R이 크다. R 매트릭스가 크다는 얘기는 이건 인풋을 작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널라이즈라는 것은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입력이 크면 페널티 줄 거야. 그럼 입력을 작게 만들라는 얘기죠. 트래킹 에러에 페널티 주자는 얘기, 트래킹 에러가 크면은 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트래킹 에러를 작게 만들라는 얘기지. 조금 이제 영어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트래킹 에러를 Q를 크게 하면 트래킹 에러는 작아질 수 있다. 대신 얘가 커지면 문제는 이 컨트롤 이 입력도 얘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인공위성. 인공위성 자세 제어, 인공위성은 그 수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프로펠런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자세 제어를 하면 그걸 다 쓰면 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자세 제어한다고 너무 연료를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원래 오리지널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게 LQ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정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 인공위성을 옛날에 그 미소가 왜 그 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현실적인 문제잖아. 이거 연료를 빨리 쓰면 이제 그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그 미니멈 퓨얼 컨트롤 그러니까 연료를 최소로 해서 이거 자세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LQ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상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을 작게 만드는데 대신 뭐예요? 대신 X는 커지죠. 그러니까 컨트롤 에러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연료를 적게 쓰는 게 유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세적 문제가 그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자세적 1도 틀렸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태양만 잘 바라보면 이제 솔라 패널을 해가지고서 이제 발전만 되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 예고. 근데 이제 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극점 배치할 때는 극점을 다 배치해야 됐잖아요. 극점을 여기저기 다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웨이팅 파라미터 로만을 갖다가 로가 이제 어떤 장값에서 이제 큰 값으로 쭉 이거 변경시킬 수가 있는데 이 예. 이 노값에 따라서 결국 이런 어떤 그 에러가 커지거나 또는 이제 입력이 커지거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는 어떤 그 최종 목적은 얘를 결정하는 거죠. 게임 매트릭스를 결정하는 건데 시메트리 루트로커스 상에서 그 폴을 선정하면 이 롤을 튜닝하는 거와 똑같은 문제가 된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나? 좀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이 시메트리 루트로커스가 이런 폼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시메트리 루트로커스. 근데 여기서 G0의 전달함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갖다가 GS도 G 마이너스 S 두 개. 그러면 이런 거 이런 GS의 G의 마이너스 S의 그 루트로커스를 그리면 이게 루트로커스 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루트로커스 그릴 때 루트로커스 폼이 딱 이거였잖아요. LS의 폴에 출발해서 LS G로 도착한다. 이게 루트로커스였잖아. 근데 여기서 LS가 G0 마이너스 S. 그러면은 하나 예로서 GS가 이런 전달함 쓸 때는 루트로커스가 완전 대칭, 좌우 대칭 이렇게 대칭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쪽은 의미 없고 안정한 영역에 있는 얘들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얘들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시메트리 루트로커스 중에서도 안정한 영역에 있는 즉 랩터 플레인 왼쪽 동네에 있는 로커스 상에서 폴을 선정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벌판보다 낫잖아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폴 플레이스먼트 할 때는 왼쪽 동네 어디 허허벌판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허허벌판에 어딘가 찍어야 되는데 시메트리 루트로커스에서는 폴을 찍을 어떤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등산로와 똑같은 거죠. 등산로 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등산로 여기 있다 등산로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메트리 루트 로커스에서 이 시메트리 로커스는 일종의 등산로예요. 등산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다가 플레이스먼트 하지 말고 여기 어딘가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어딘가 요 시메트리 루트 로커스 상에서 그 폴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어떤 일이? 예, 무조건 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시메트리 루트 로커스 상에 폴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은 페르프 시스템은 무조건 안정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라.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이 좀 이상하네. 걱정하지 말고 이 시메트리 루트 로커스 상에서의 폴을 선정하면 그 극점에 의해서 계산된 그 게인 매트릭스는 65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60도 이상의 페이즈 마진, 그다음에 2분의 1 이상의 게인 마진을 보장한다. 예,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하나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일약 스타가 됐거든.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데 알겠죠? 자, 우리가 폴 플레이스먼트 할 때 여기 어디서 할 거냐 이거예요. 시메트리 루트 로커스 상의 SLR 상에서의 폴을 선정하라 그겁니다. SRL 그러니까 시메트리 루트 로커스 상의 폴을 선정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 노 값을 조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LQR 문제와 동일한 문제다. LQR에 대해서 뭐 카일라스라는 사람이 이것도 유명한 또 학자거든. 카일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방법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루트로커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루트로커스 개념이 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옵티멀 컨트롤도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음. 음. 그렇죠. 예. 예. 음. 뭐 당연히 그러겠죠. 예, 커플링을 무시하면은 근데 쿼드로터 제어에서 커플링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육자유도 중에 어떤 특정 하나만 제어하겠다. 그럼 되겠지. 근데 이걸 동시에 육자유도를 제어한다고 할 때는 커플링된 모델을 가지고 써야지. 이렇게 이런 전달함수 모델 가지고는 좀 내가 모르겠네. 그쪽은 이제 물론 그건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지.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모션이 서로 커플된 여기서 이제 A, B, C가 이건 이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에 대한 거지만 4 인풋 6 아웃풋에 대한 어떤 그 스테이트 이퀘이션 ABC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게이 매트릭스를 사실은 이게 LQR로 딱 이렇게 결정하면 되죠. 이렇게. LQR의 솔루션은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결론이 이거라는 얘기거든. 게인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게인 매트릭스는 LQ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퍼포먼스 인덱스 J를 이걸 어떤 최소화시키는 솔루션이 이게 이제 이른바 LQ라는 건데 문제의식은 알겠죠. 자, 개인 매트리스 결정해야 됩니다. 개인 매트리스를 결정하려면 폴 플레이스먼트를 하면 된다. 폴 플레이스먼트를 시메트리 루트로커스 상에서 하면은 좋다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LQR의 최적 제어 솔루션과 동일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변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R 인버스의 B 트랜스포즈 P. R 인버스는 뭐냐면은 자 여기 이것 여기 U 트랜스포즈 R 유할 때 R은 사실 센서 노이즈에 관련된 코비어런스 매트릭스고 Q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시스템의 디스터번스에 해당되는 코비어런스 매트릭스인데 말이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주어진 QR에 대해서 피지컬한 거 다 빼고 그냥 주어진 QR에 대해서 개인 매트릭스는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P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B는 시스템 모델이죠. P는 뭐냐? 이게 좀 복잡한데 여기서 P 매트릭스는 얘의 솔루션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죠? 이걸 리카티 퀘션이라고 하는데 A 트랜스포즈 P 플러스 PA 플러스 Q 마이너스 PB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B 이퀄 0
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풉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또 푸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또 무슨 디컴포지션, 슈어 디컴포지션 이런 메소드가 있거든. 그걸 이용해서 이 매트릭스 이 리카트 이큐션을 풀어서 여기서 P 매트릭스를 계산해요. 계산해서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개인 매트릭스를 취소가 됐든 미모가 됐든 일관적으로 그냥 컨시스턴트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수학적인 솔루션이죠. 그래서 칼만이 일약 그냥 스타가 된 거죠. 예, 칼만이 1960 여러분 나이 때입니다. 딱 이제 20대 후반에 이 논문을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칼만 필터의 그 칼만 맞아요. 근데 이제 LQ도 결국 칼만이 개발한 건데, 근데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렇다면 그건 알겠는데 Q와 그럼 R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Q와 R을 대충 적용해도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걸 밝힌 사람이 이른바 이제 도일이라는 사람이 도일. 예. 그러니까 Q와 R을 어떤 값을 주더라도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된다. LQ로 개인 매트리스를 결정하면. 그러니까 도일이 1980년에 이걸 이제 발표했는데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굉장히 궁금했겠죠. 이거 QR에 대해서 이게 안정성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솔루션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도일이 1980년에 이런 결론을 딱 냈습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리카트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이걸 푸는 건 만만하지 않죠. 물론 이제 요즘 이제 매틀랩을 이용하면 이 정도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개인 매트릭스 설정할 수가 있다. 하나의 룰 오브 썸으로 이렇게 이제 Q 매트릭스와 R 매트릭스는 보통 기본적으로 오프 다이아고날 보통 영어로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는 이렇게 이제 각각 스테이트의 허용 가능한 최대 오차의 역수. 이렇게 이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건 가이드라인인데 이건 굉장히 방법이 다양해. 예. 이렇게 두면은 뭐 무리 없다 그런 얘기인데.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LQ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게 역사적 배경 여기 대학원생들 중에서 이제 옵티멀 제어를 들은 학생들은 아마 학습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아까 그 미소의 저 인공위성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냉전 시대에 그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거지. 얘기 참 아이러니인데 이게 인류는 전쟁을 해야만 과학기술이 발전하거든. 이상하게. 그래서 이때도 이제 미소가 치열하게 막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는 본트리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벨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최적저의 원조격이죠. 원조. 이 사람들이 원조입니다. 원조. 네, 아주 그냥 본트리진의 미니머 프린시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큐션이라는 어떤 그 편비분방 방식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최적저의 과목을 들으면 이런 걸 배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 편비분방 방식인데 리니어 시스템에 그러니까 ABC라는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최적지어 솔루션을 도출한 사람이 칼만이에요. 그러니까 칼만은 이거 최적지어를 실제 응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원조는 폰트리진과 벨만이에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흐름을 알겠죠? 근데 요 LQ의 스페셜 케이스가 이 시메트릭 루트 코스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제에서 여기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전달함수가 있을 때 시메트리 루트 코스를 구성해서 요거 실제로 여러분들 알로코스 커맨드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때 이제 그 도미넌트 폴을 갖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선정했잖아요. 요때 해당되는 로가 요건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딱 찍어보면 알지. 마우스로 딱 찍어보면 로 이렇게 K로 되겠지. K 이퀄 0.407 딱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는 0에서 이제 무한대까지 갈 수는 있는데 적절하게 어딘가에서 끊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메트리 루트 코스 SRL 상에서 지배극점을 선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다항식을 구성할 수가 있죠. 역시 이때 개수 비교는 역시 해야 되지. 예. 예. 그래서 개인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요 예제도 해보고. 그다음에 역진자 같은 경우도 역진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요것만 바뀌는데 요거 이제 여기 플러스로 바뀌었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메트리 루트 코스를 그려오면 요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
출력을 이렇게 잡았는데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뭐 스피커에 나오는 거니?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갑시다. 요건 이제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인데 이거는 왜 요거 대신에 요걸 썼느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디자인 플렉서블리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뭐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 예, 뭐 어떤 즐겁게 학습하라는 얘기 같다. 예, 여기서 전달함수를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렇게 구성하죠. C 매트릭스가 C가 아니라 C만을 썼죠. 예, 그러니까 아웃풋을 갖다가 이제 Y 대신에 G로 쓰면은 그러니까 C 매트릭스를 좀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 이건 이제 아까 LQ에서 얘기했던 Q 매트릭스를 보통 C1 트랜스포즈 C로 잡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그럼 이제 그건 좀 쉽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의 그냥 가이드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QR 매트릭스는 정답은 없어요. 어차피 튜닝 파라미터야. 튜닝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적절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절히. 그래서 이건 이제 아웃풋을 EX1 플러스 X2로 뒀기 때문에 분자 S 플러스 2가 올라간 거예요. 좌우 대칭이죠? 완전 대칭인데 얘는 의미가 없죠. 우리는 얘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안정한 영역 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그러니까 도미넌트 4를 찍으면 되는 거죠. 얘를 찍어도 되고 여기 두 개를 찍어도 되고. 근데 이건 교과서에서는 어디를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로 이꼴 1일 때를 찍었다는 거예요. 로 이꼴 1일 때가 로 이꼴 1일 때의 폴이 어디 위치인지는 뭐 여기 그림에는 표시 안 돼 있는데 예, 막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제 로가 1인 점이 딱 나타나지. 그때의 S1, S2를 가지고 다항식을 구성하고 그 다항식과 개수 비교를 해서 K1, K2를 결정하면 되겠지. 그 개인을 가지고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이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있는 거지. 차근차근 여러분들 다 해봐야 됩니다. 예, 이거 그래서 숙제를 중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수행했다면은 뭐 어떤 이 과목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취를 했다고. 그래서 과제를 중요시하는 거죠. 예, 여기서는 뭐 아까 거의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LQ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어떤 배경부터 요거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최적제어라는 과목이 있죠. 최적제, 뭐 정확히 말하면 LQ 최적제어라는 이런 말인데 이런 과목에서 주로 학습을 한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LQR 아까는 이제 요건 이제 시메트릭 트로퍼스 디자인 예제가 되고 요건 LQR 디자인 예제도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 Q를 어떻게 했어요? Q를 갖다가 이렇게 됐죠. 아주 제일 간단한 경우. Q를 갖다가 C1 트랜스포즈 C로 뒀다는 거야. 아웃풋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의 C 이렇게 해서 Q를 구성했다는 거거든. 거기다 로우라는 또 튜닝 패러미터를 넣었죠. 왜냐하면 R을 1, 2 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이렇게 뒀을 때 게인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어차피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니까 K는 그리고 3차 시스템이니까 이거 분자가 3차죠. 분모가. 그러니까 개인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개인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R은 1이니까 그냥 1이 돼 버리고 B 트랜스포즈의 P. P를 하려면 이제 그거 아까 솔루션 뭐 이거였죠. 플러스 Q 마이너스 P. 나도 이 정도로 외워지네. PB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올려. 요거의 솔루션이 요 P죠. 이렇게. 이걸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거 리카티케이션을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봤거든. 예, 그건 아마 글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리카티케이션을 계산하려면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아마 매틀랩에 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카티케이션을 풀어주는 함수.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한번 그거 여기 예제 숙제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해 볼 의미가 있죠. 예. 이 과목에서 어떻게 보면 최적제어 맛배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태틱 피드백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뭘까요? 이제 U equal NR 마이너스 KX에서 예.
나타나죠. 그래서 이 개인 매트릭스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 이거를 좀 주먹구구식 폴 플레이스먼트로 할 것이냐, 조금 더 등산로에 해당되는 시메트리 루트 코스 상에서 할 것이냐, 정말 나이스하게 LQ 수학적 솔루션을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제 그 7장 저기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이 다변수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큰 뭐 의미를 갖느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좀 이해가 가죠. 네. 이해가 갈 거라는 얘기지.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인 경우에는 전달함 스페이스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걸 갖다가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하면 이 전달함수 방법은 답이 없지. 이 커플링 텀을 다 무시해야 되는 거고. 근데 스테이트 이퀘이션에서는 그걸 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죠. A, B, C 매트릭스만 바뀌는 거예요. 솔루션의 폼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디멘전만.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디멘전만 확대되지 이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에 따라서 폼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루션의 폼이. 결정적인 그게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 이 정도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어떤 웨이팅 값이 이렇게 커지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응답이 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거에 따라서 입력도 커지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컨트롤 시그널이라는 거지. 이게 아무래도 변동폭이 클수록 U가 크다는 얘기죠. 요 적분한 것이 전체 사용한 어떤 컨트롤 에포트, 연료 사용량이 되겠죠. 예, 오늘 수업 뭐 학회를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만 더 합시다. 여기 뭐 에스티메이터. 그다음에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은 프로도 에스티메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의 7일제는 리듀스드 오더 에스티메이터가 있는데 얘는 스킵입니다. 리듀스드 오더 에스티메이터 얘는 스킵. 그러니까 이제 프로도 에스티메이터는 출력을 가지고 어떤 메저먼트, 센서 측정값을 가지고서 풀 스테이트를 이제 계산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고, 리듀스드 오더 에스티메이터는 그 풀 스테이트 중에서 메저먼트는 빼자. 메저먼트는 어차피 측정했으니까 그것까지 또 에스티메이션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논리인데 별로 그것도 논리가 좀 별로 빈약하죠.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에스티메이터 자체가 이제 어떤 그 필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메저먼트에 대해서도 프로도 에스티메이터를 걸면은 필터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메저먼트에 대해서도 프로도 에스티메이터를 적용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결론적으로 어쨌든 리듀스드 오더 에스티메이터 축소, 차수, 뭐 추정기란 얘기인데 얘는 어떤 상당히 그 어떤 복잡성에 비해서 그렇게 학습할 가치가 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상당히 폼은 또 복잡해. 간단하지 않고. 그래서 근데 옛날에 이제 컴퓨터 요즘처럼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게 또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트릭스 연산을 옛날에 그 뭐 50년대, 60년대 그때 당시 컴퓨터 성능으로는 이 리듀스드 오더 에스티메이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줄여주거든. 연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데 요즘은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는 자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은 이런 폼을 가졌죠. 풀 스테이트를 가져가면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 KX를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 풀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제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플랜트 출력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 구성에서 XS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오픈 룹 에스티메이터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로즈 룹 에스티메이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클로즈 룹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픈 룹 에스티메이터는 뭐냐면은 그대로 그냥 모델을 카피하는 거예요. 모델을 카피해서 x 이퀄 ax 플러스 bu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노미널 모델이라고 해요. 공식 모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 모델은 이런 모델 언서티티 그러니까 모델의 불확실성을 이제 무시한 경우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외란도 있고 어떤 파라메타 오차도 있죠. 이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공칭 말 그대로 노미널 A, B만을 생각했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연산하면 되죠. 예. 실시간으로 그냥 그대로 연산하면 이 출력이
그 스테이트 요 미분방 정식을 연산하면 여러분들이 추정치를 연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추정 오차에 해당되는 그 에러다이내믹스를 보면은 X tilde라는 것은 추정 오차예요. 실제 스테이트에서 추정치를 뺀. 네. 예. 그렇죠? X tilde dot equal AX. 만약에 공식 무대응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솔루션은 자, 우리가 이제 리니어 시스템 솔루션에서 여러분들 익스포넨셜 AT 봤잖아요. 익스포넨셜 AT. X dot equal AX의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AT 초기값 이렇게.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모델이 이제 퍼펙트하다, 모델이 완벽하다면 이 미분방 정식을 그대로 연산하면 그게 이제 이런 오픈 업 에스티메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제 그 모델의 언서티티, 모델의 불확실성이 있고 또 외란 영역이기 때문에 마치 피드백 여러분들이 그 저기 오픈업 제어와 피드백 제어의 차이를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오픈업 제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달함수 모델이 완벽하다. 그럼 오픈업 제어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외란이 있고 모델링 오차의 영향을 뭐 영어로 리젝션 또는 어테뉴에이션 또는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달함수의 분모에 개인이 개입되죠. 개인이 개입돼서 전체적인 그 전달함수의 크기가 또 외란 입력에 대해서 그 전달함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여기도 동일한 논리예요. 여기도 보면은 자 플랜트 모델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까지는 오픈드 에스티메이터죠. 오픈드 에스티메이터인데 실제 플랜트의 출력 Y하고 에스티메이터의 출력은 X햇인데 요 시메트리스로 치면 Y햇이 나오겠죠? 그래서 Y-Y 요 차이를 0으로 보내는 게 에스티메이터의 목적이죠. 근데 이 차이를 어떻게 0으로 수렴시키느냐? 이렇게 피드백을 하라. 이때 L을 에스티메이터 게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터 또는 observer 동일한 의미입니다. 관측기, 추정기,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 또는 스테이트 observer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게인 매트릭스는 싱글 싱글 아웃풋에 대해서 스테이트 피드백 게인 매트릭스가 1 by n 이렇게 로우 벡터였다면 싱글 아웃풋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 게인은 이렇게 컬럼으로 쭉 이렇게 차수 이거 구조로 말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BU n by 1, 요 n by n 차원이 맞죠. 그래서 여기 피드백 텀이죠. 요만큼의 피드백 텀이 추가됐다. 이 피드백 텀이 들어감으로써 이 에스티메이터가 순환하면서 그 추정 오차를 0으로 수렴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모델 언서티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요걸 라플라스 변환해서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이 분모에 에스티메이터 게인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 게인을 증가시키면 분모가 점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모델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 전달함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지. 그 얘기는 전달함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L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수렴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X AX일 때 플랜트는 A였는데 에스티메이터의 페르프는 A-LC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수렴 속도를 LA에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마치 피드백 게인에 의해서 페르프 시스템의 어떤 그 정상 상태 오차, 우리가 과동답 이걸 조정할 수 있었듯이 여기서 마찬가지죠. 예. 여기 있네. 여기 양변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면 이런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티메이터 개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이 전달함수의 크기를 점점점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근데 오픈룹 에스티메이터에서는 방법이 없죠. 그냥 주어진 플랜트에 따라서 그냥 어떤 수렴 속도가 고정돼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그럼 이건 수렴도 안 되지. A가 불안정하다. 아이겐밸류가 양수다. 그럼 이건 수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클로즈 에스티메이터는
unstable, 불안정한 플랜트 A에 대해서도 게인 매트릭스 LA에서 스테이블한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를 구성하는 예제는 잘 없는데 역진자가 대표적이죠. 역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불안정한 폴이 2개 있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클로즈드 룹 에스티메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시간이 뭐 조금만 얘기한다고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끝내봅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에스티메이터 개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정확히 듀얼리티, 대꼴로 이루어요. 마치 그 스테이트 피드백 개인 매트릭스를 결정하는 거와 이 업서버 또는 에스티메이터의 개인 매트릭스를 결정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정확히 대꼴로 이루어요. 그래서 그걸 듀얼리티라고 하거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폴 플레이스먼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에스티메이터의 클로즈드 룹에 대해 해당 클로즈드 룹의 그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여기 나왔죠? 요거. 그래서 근데 에스티메이터의 desired 폴, 에스티메이터의 그 폴들이 위치해야 될 위치, 그 폴 플레이스먼트 또는 아이겐밸류 어사이먼트란 말도 씁니다. 그럴 때 이 특성 방정식과 자 이렇게 어떤 베타1, 베타2, 베타 n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극점 배치,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의 폴이 위치하기를 원하는 데죠. 서로 개수를 비교해서 개인 매트릭스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스테이트 피드백에서 폴을 갖다 이 정도 배치했다. 그러면 에스티메이터는 얘보다는 훨씬 더 멀리. 왜? 얘가 훨씬 더 빨리 수렴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의 다이나믹스는 스테이트 피드백에 의한 페르프의 다이나믹스보다 훨씬 빨라야 돼요. 훨씬이라는 게 그건 얼마나 빨리. 교과서에는 2에서 6배라고 돼 있던데 뭐 대충 10배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빨라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스테이트 피드백에 X 햇을 쓰려고 하는데 X 햇의 수렴 속도가 이 피드백 룹의 그 어떤 그 LI 수렴 속도가 비슷하다.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센서를 생각하면 센서 출력이 훨씬 더 빨리빨리 들어와야만 그 페르프 시스템의 그 어떤 그 에라를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수렴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센서가 너무 느리다. 그럼 그 센서의 딜레이 효과 때문에 이 페르프 시스템은 오히려 불안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그 제어공학을 이제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그러면 이제 센서의 딜레이를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하냐 등등 이렇게 문제를 정의해서 그걸 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 에스티메이터 폴은 스테이트 피드백 폴보다는 오른쪽에 배치를 해야 된다. 왜? 수렴 속도를 훨씬 더 빠른 수렴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흐름을 보면은 뭐 펜듈럼 예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컨트롤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업서버 캐노니컬 폼이라는 게 나오고, 업서버 캐노니컬 폼은 왜 나왔겠어요? 에스티메이터 게인을 계산하기 편리한 폼이다. 이거는 에스티메이터 게인을 계산하기에 즉 A-LC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 편하다는 거야. 일종의 패턴을 갖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갖는다는 얘기가 패턴. 그래서 극점 배치 테크닉을 적용하기에 업서버 캐노니컬 폼이 매우 유리하다. 에커먼 포뮬라 동일하게 나옵니다. 조금 다르죠. 근데 에커먼 포뮬라인데 이때는 컨트롤러비티 매트릭스가 아니라 업서버비리티 매트릭스를 쓴다. 이게 왜 나왔느냐? 그건 이제 동일한 논리로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가관측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건 참고로 보세요. 이건 스킵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극점 배치를 하라. 근데 그 극점 배치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과 동일한 논리죠.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없냐?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시메트리 루트 로커스예요. 여기 시메트리 루트 로커스라는 그런 로커스 상에서 에스티메이터의 폴을 선정하라. 더 일반적인 경우가 칼만 필터죠. 칼만 필터는 그걸 아주 일반화한 거예요. 그래서 Q와 R의 어떤 웨이팅 매트리스가 주어지면 옵티멀 솔루션으로서 이렇게 칼만 필터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칼만 게인이라고 하는데
P의 C 트랜스포즈 R 인버스로 그 에스티메이터 게인 매트릭스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동일하죠. 스테이트 피드백과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는 그 흐름이 거의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